말의 문법 요소 중 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란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문법 범주를 말합니다. 즉,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입니다. 이때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즉, 시제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볼까요? 시간이 흐르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점을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말하기 이전에 일어났죠. 과거 시제가 됩니다. 다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은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그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에 일어났으니 현재 시제입니다. 마지막 종류를 살펴봅시다. 시간이 흐르는데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시점이 있습니다. 이를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그 책을 읽을 것이다. 책을 읽는 사건은 지금 말을 한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자, 미래 시제입니다. 이러한 시간 표현의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됩니다. 영희가 밥을 먹었다. 머리에 공을 맞았다. 아시나 엇. 어제는 날씨가 덥더라. 더와 같이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표현되는 방법이 있고 밥을 먹은 학생, 밥을 먹던 학생과 같이 원래는 관형사가 아닌데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라는 시간과 관련된 부사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제는 민수가 책을 읽는다, 준수가 운동장을 달린다 와 같이 니은이나 는이 붙거나 혹은 내 친구는 예쁘다, 내 친구는 학생이다 와 같이 기본형 자체로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밥을 먹는 학생, 현명한 아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구현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과 관련된 부사어를 통해 구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미래 시제는 다음 주에 영희가 오겠다. 내가 다시 찾아오리다. 와 같이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구현되기도 하고 밥을 먹을 학생들처럼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구현되기도 하며 미래 시간과 관련된 시간 부사어를 통해 구현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 표현의 실현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문 안에서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현재구나, 미래구나 하고 파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간 선어말 어미, 어미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용언, 즉 동사, 형용사는 어간, 선어말 어미,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간이란 변하지 않는 줄기 부분을 얘기하고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오는 어미를 말하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미는 변하는 꼬리 부분을 말합니다. 용어가 약간 어렵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라는 말을 분석해 봅시다. 보다, 보고, 보니, 보았다. 다양한 형태로 말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때 변하지 않는 이 앞부분의 보가 바로 어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간에 붙어서 뒤에 계속해서 변하는 이 부분을 바로 어미라고 합니다. 자, 먹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먹은 어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어미가 됩니다. 이때 먹과 다 사이에 오는 느는 선어말 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닦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1번 동훈이가 닦았다. 닦는 행위가 발화시 이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되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시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영민이가 닦는다. 닦는 행위가 말하는 시점에 일어났어요. 자, 이 경우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자, 닦는다의 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내가 닦겠다. 닦는 행위가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예정이죠. 자, 미래 시제가 됩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게시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봅시다. 1번 이 빵을 먹은 사람이 누구니? 빵을 먹는 행위가 언제 일어났나요? 발화시 이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이죠. 자, 먹다라는 말에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누구니? 빵을 먹는 행위가 말하는 시점에 일어났어요. 즉,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죠. 자, 먹다라는 말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쓰였습니다. 3번 예문 이 빵을 먹을 사람이 누구니? 빵을 먹는 행위가 말하는 시점 이후, 즉 발화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되는 셈이고,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먹을 사람이죠. 먹다라는 말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쓰인 말입니다.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시제는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즉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1번 나는 지난주에 아빠와 영화를 보다. 자, 밑줄 친 말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앞에 지난주에라는 부사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니 보다를 보았다로 고쳐야지 바른 문장이 됩니다. 2번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아빠와 영화를 보다. 앞에 지금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서가 있으니 현재 시제와 호응할 수 있도록 보다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예, 본다로 고쳐줘야 합니다. 3번도 쉽게 고칠 수가 있겠죠. 나는 다음 주에 아빠와 영화를 보다. 다음 주에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서가 있으니 이와 호응이 되도록 보다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네, 보겠다 혹은 볼 것이다 와 같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의 예문 위주로 공부하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